어머님, 제발 선풍기만 좀 틀어주세요. 김미나가 임신 8개월 배를 부여잡고 애원했지만 이순자는 냉정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서울의 기온은 39도였습니다. 체감온도는 40도가 훌쩍 넘는 살인적인 폭염이었죠.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길거리의 개들마저 그늘을 찾아 숨어버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미나는 시어머니 이순자의 부름을 받고 강서구 아파트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62살의 전업주부로 평생 아들 박준호만 바라보며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준호가 33이 되어 결혼했지만 그녀에게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빼앗아간 도둑고양이나 다름없었죠. 특히 임신한 며느리가 몸이 무거워 자주 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선풍기라도. 미나가 다시 한번 간청했지만 순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못 들은 척했습니다. 거실에는 선풍기가 있었지만 전원은 꺼진 채였죠. 에어컨은 고장났다며 수리기사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소파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임신복은 완전히 젖어버렸죠.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뜨거운 차만 내왔을 뿐이었습니다. 미나야, 차 한잔 해라. 몸에 좋다더라. 순자가 뜨거운 녹차를 미나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를 보며 미나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 더위에 뜨거운 차라니요. 그것도 임산부에게 말입니다. 어머님, 차보다는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 임산부한테는 따뜻한 차가 좋다고 하더라. 찬 것 먹으면 애한테 안 좋아.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나는 할 말을 잃었죠. 의학적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수록 미나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죠. 뱃속 아기도 평소보다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선풍기 스위치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어서 그러는데 선풍기만 잠깐.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이 없어. 예전에 우리가 시집올 땐 이런 것도 호사였다. 순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고통을 즐기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아버지 박천수가 들어왔습니다. 66살의 은퇴한 공무원인 그는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하지만 거실에서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천수가 놀라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별일 아니야. 좀 덥다고 그러네. 별일이 아니라고? 당신 눈에는 저게 별일 아닌 거야? 과연 이 39도 폭염 속에서 임신한 며느리에게 선풍기조차 틀어주지 않는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지옥 같은 더위 속에서 곧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미나는 29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 IT 기업에서 인사팀 대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죠. 키 160cm의 단정한 외모, 조곤조곤한 말투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미나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18살까지 고아원에서 지내며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일어선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죠. 박준호를 만난 건 회사 연수에서였습니다. 준호는 33세 중견기업 과장으로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죠.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만은 한없이 작아지는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준호의 그런 모습조차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미나야, 우리 어머님은 좀 까칠하신 편이야. 그래도 마음은 좋으신 분이니까 이해해줘. 결혼 전 준호가 이렇게 말했을 때 미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아 출신인 자신에게는 어떤 시어머니라도 감사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후 첫 명절, 순자는 미나를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며느리가 온다는데 집 청소부터 해야지. 구석구석 다 닦아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을 시켰죠. 다른 가족들이 TV를 보며 쉴 때도 미나만은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쉬어도 될까요? 쉬긴 뭘 쉬어? 젊은 것이 힘이 부족하네. 예전 우리 때는 명절에 며느리가 쉬는 게 어디 있었나? 순자의 차가운 대답에 미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임신 발표 때였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생겼어요.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을 때 순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벌써? 신혼여행도 제대로 안 다녀왔는데? 축하는커녕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었죠. 애가 져서 회사 그만둘 거지?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텐데. 순자는 마치 임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미나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죠.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순자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임신했다고 공주병이 심해. 예전 우리 때는 임신해도 농사일 다 했는데. 입덧으로 고생하는 미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특히 준호가 없을 때는 더 했습니다. 당신 친정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죠. 미나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친정 도움도 못 받고 참 안 됐네.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런 순자의 모습을 보며 미나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준호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어머님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저한테 잘해주시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던 그날도 순자는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시댁에 와서 저녁 같이 먹자. 거부할 수 없는 명령조였죠. 준호는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는다고 했는데 하필 그날 혼자 오라는 거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댁에 오는 내내 미나는 불안했습니다. 배가 무거워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고 폭염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고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부름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서 와. 많이 덥지? 현관에서 맞이한 순자의 인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찜통이었죠. 선풍기도 에어컨도 모두 꺼져 있었고 창문마저 닫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더운 것 같은데 선풍기 좀. 전기세 아껴야지. 요즘 전기세가 얼마나 비싼데. 순자는 며느리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건방진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시집살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나야, 저녁 준비 좀 도와줄래? 순자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미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죠. 배가 무거워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부엌은 더욱 지옥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불 때문에 온도가 더 올라갔거든요. 순자는 일부러 가장 더운 곳에서 미나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감자 깎는 법도 모르네. 어머니한테 안 배웠나? 죄송해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아, 맞다. 고아였지. 순자의 말에는 동정심 대신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고아 출신 며느리를 둔 것을 후회한다는 듯한 어조였죠. 미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목이 아파서 설거지가 힘들어. 미나가 해줘. 순자는 평소엔 멀쩡하던 손목이 갑자기 아프다며 모든 설거지를 미나에게 맡겼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것조차 고역인 상황이었지만 미나는 묵묵히 했죠. 어머님, 제가 좀 앉아서 쉬어도.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되지. 움직여야 순산한다더라. 순자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말로 며느리를 몰아붙였습니다. 오히려 임신 후기에는 무리하면 안 되는데도 말이죠. 미나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자는 거실에서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아이스크림을 혼자서만 먹으면서 며느리에게는 한 개도 주지 않았죠. 미나가 그 모습을 봤을 때 느꼈을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아이스크림 하나. 임산부한테는 찬 게 안 좋다고 했잖아. 벌써 잊었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지만 순자는 태연했습니다. 자신은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며느리에게는 뜨거운 차만 권했거든요. 그때 미나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님, 저 좀 어지러워요.
얼굴이 창백해지며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순자는 무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럼 좀 앉아 있어. 금방 괜찮아질 거야. 미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죠. 명백한 탈수 증상이었지만 순자는 여전히 선풍기를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조금만 더워도 난리네. 어머님, 정말로 견딜 수가 없어요. 아기도 안 움직이는 것 같고. 미나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대답은 더욱 차가웠죠. 엄살 부리지 말고 참아. 애 키우는 엄마가 되려면 이 정도는 견뎌야지. 사실 순자에게는 며느리를 미워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 전 준호가 미나 이야기만 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질투가 났거든요. 자신보다 며느리를 더 챙기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준호는 어려서부터 엄마 말씀만 들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와이프 편만 들어. 순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며느리에 대한 원망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기회에 며느리에게 제대로 된 시집살이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죠. 어머님, 저 진짜 안 되겠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배의 통증까지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좀만 참아. 곧 시원해질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천수가 장을 보고 돌아온 거였죠.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건 너무 더워서 빨리 집에 와서 에어컨을 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 덥다 더워. 에어컨부터. 천수가 거실에 들어서다가 소파에서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나의 얼굴은 창백하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미나야, 너 왜 이렇게 힘들어해? 천수가 급하게 다가가며 미나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죠. 이게 뭐야? 열이 이렇게 나는데 왜 선풍기도 안 틀어놨어? 천수가 급히 선풍기를 틀자 시원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미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죠. 고마워요, 아버님. 당연한 거지. 그런데 순자야, 너 왜 선풍기도 안 틀어뒀어? 임산부가 이렇게 더워하는데. 순자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그랬어. 좀 참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야단이야? 천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기세가 중요해? 며느리랑 손자 목숨이 중요해? 과장하지 마. 선풍기 안 틀었다고 죽지는 않아. 순자의 무심한 대답에 천수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아내에게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당신 정말 너무한다. 임산부가 이런 더위에. 그때 미나가 갑자기야 하며 배를 움켜잡았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거였죠. 아버님, 저 배가 아파요. 아기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천수는 황급히 미나를 부축했습니다. 순자야, 빨리 병원 가야 해. 차키 어디 있어?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배 아픈 게 뭐 대단한 일이야? 임산부들 다 그런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천수가 소리쳤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고함을 친 거였죠. 이 상황이 장난인 줄 알아? 빨리 응급실 가야 한다고. 아버님, 저 진짜 아파요. 미나가 온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임신 8개월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천수는 더 이상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미나야, 어서 병원 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직접 미나를 부축해서 현관으로 향했죠. 순자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 보호자 어디 계십니까? 응급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수가 급히 뛰어갔고 순자도 뒤따라갔죠.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탈수와 열사병으로 인한 조기진통 증상입니다. 자칫하면 조산할 위험이 있어요. 의사의 말에 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태인 거죠? 다행히 빨리 오셔서 처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순자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와 손자에게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였거든요. 의사 선생님,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신 후기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태아에게도 매우 위험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태아 뇌손상까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천수가 아내를 매서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집에서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가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임산부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서 시원한 환경을 유지해 주어야 해요. 선풍기도 에어컨도 없는 곳에 몇 시간 있었다면? 천수의 질문에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 위험했겠네요. 지금처럼 폭염에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모자 모두 위험했을 거예요. 순자는 그제야 자신이 한 짓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며느리를 괴롭히려던 것이 손자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실로 이동한 미나는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약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천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앞으론 이런 일 없을 거야. 내가 책임질게.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또 다른 질투심이 생겼거든요. 준호는 언제 와? 천수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순자가 말했습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않을까? 괜히 회사에서 걱정만 하게 할 텐데. 당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자기 마누라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결국 천수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빨리 와라. 미나가 병원에 실려왔어. 전화 너머로 준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죠.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미나가 왜요? 어서 와서 직접 들어봐.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전화를 끊은 천수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자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오늘 일이 대체 뭐야? 30분 후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회사 정장 차림으로 뛰어온 모습이었죠. 미나야, 괜찮아? 병실로 뛰어들어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함께 갔어야 했는데. 미나는 링거를 맞으며 많이 안정된 상태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버님이 빨리 데려다 주셔서. 하지만 준호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응급실에? 천수가 아들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준호야, 내 어머니가 한 짓을 들어봐. 그리고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죠. 39도, 폭염에 선풍기도 에어컨도 틀어주지 않았다는 것, 임산부에게 뜨거운 차를 주었다는 것, 부엌일까지 시켰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준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내가 집에 왔을 때 내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봤어야 해. 어머니가 정말 그렇게 했다고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까칠해도 설마 임산부에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준호야, 내 어머니 요즘 이상해.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준호가 병실로 돌아가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순자는 여전히 변명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좀 더웠다고. 좀 더웠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임신 8개월 된 사람을 39도에서 선풍기도 안 틀어주고 방치한 게 좀 더운 거라고요?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준호야, 목소리 좀 낮춰. 여기 병원이야. 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머니한테 화내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냐? 잘못하지 않으셨다고요? 제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와도 잘못한 게 없다고요? 미나는 병상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시어머니와 맞서는 모습이 고맙기도 했지만 가족 갈등이 심해지는 게 걱정되기도 했거든요. 여보, 그만해요. 이제 괜찮으니까. 미나가 말렸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 괜찮아, 미나야.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야. 어머니,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해요.
순자는 아들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언제나 자신 편이었던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준호야, 내가 정말 어머니한테 이럴 거야? 내 며느리 때문에?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의사가 들어와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오늘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되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그게 무슨?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탈수로 인한 양수 감소와 태아, 심박수 불안정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쌍둥이시네요. 아직 말씀 안 드렸었나요? 준호와 천수가 동시에 네 하며 놀랐습니다. 순자도 입을 벌린 채 의사를 쳐다봤죠. 쌍둥이라고요? 네, 초음파상 2명의 태아가 확인됩니다. 원래는 12주차에 확인되는 건데 아기들이 겹쳐져 있어서 늦게 발견된 것 같아요. 의사의 설명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오늘 상황이 더 위험했다는 거군요? 천수가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네, 쌍둥이 임신은 일반 임신보다 훨씬 주의해야 해요. 특히 스트레스와 고온에 매우 취약합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손자 둘을 동시에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의사 선생님, 그럼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준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쌍둥이래요. 어머니가 기다리던 손자가 둘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머니가 하신 짓 때문에 둘 다 잃을 뻔했다고요.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자신도 쌍둥이를 임신했었거든요. 하지만 당시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유산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지금까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죠. 왜 쟤는 쌍둥이를 무사히 가질 수 있는 거지? 순자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질투와 원망,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아픔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내가 그때 못 가진 걸 쟤는 쉽게. 어머니? 준호가 대답 없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순자는 정신을 차리며 말했죠. 알았어. 내가 좀 심했나 보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임산부부는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가족분들의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천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오늘 일은 정말 심각한 거야. 순자는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세 사람,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맴돌고 있었죠. 특히 순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겹치는 기분을 느끼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천수가 아내를 마주봤습니다. 순자야, 오늘 일이 대체 뭐야? 내가 왜 그랬어?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따지는 건 처음이었죠. 순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당시 28살이었던 자신도 쌍둥이를 임신했었습니다. 여보, 나도 그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천수는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당황했죠. 그때가 언제? 무슨 얘기야? 우리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 말이야. 나도 쌍둥이를 가졌었어. 순자의 고백에 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쌍둥이?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왜 몰랐지? 당시 우리 시어머니께서 나한테 너무 혹독하게 하셔서.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시고 임신했다고 쉬게 해주시지 않았어. 천수는 아내의 과거를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당시에는 회사 일이 바빠서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유산했지. 스트레스로 인한 조기 진통으로.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천수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지난 일인걸. 순자는 30년간 혼자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털어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 며느리 주제에 쌍둥이까지 가져서 건방지다. 애 가진 걸 핑계로 게으름 피운다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천수는 아내의 아픈 과거를 알고 나니 오늘 일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나한테 그렇게 한 거야? 내가 당했던 걸 미나한테도. 그런 건 아니야. 순자가 급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럼 뭐야? 무의식적으로라도 내 과거 때문에 미나를 미워한 거 아니야? 천수의 날카로운 지적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나는 그냥. 순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었으니까요. 질투, 원망, 상처받은 마음이 뒤섞여서 며느리를 괴롭히게 된 거였습니다. 순자야, 내 상처는 이해해. 하지만 그걸 미나한테 풀면 안 되지. 미나가 내 시어머니야? 천수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남편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 준호가 복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심각하게 얘기 좀 해요. 준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순자는 아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만 바라보며 살던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죠. 오늘 일은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순자는 아들의 차가운 시선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좀 실수했나 보네. 앞으론 실수라고요?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39도의 임산부를 방치한 게 실수라고요? 제 아내가 쌍둥이를 가졌다고 의사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다리던 손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어머니 손으로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고요. 준호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천수가 아들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한테도 사정이 있으셨나 봐. 그때 아버지, 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도 임산부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나가 병실에서 나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이제 괜찮다고.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괜찮아, 미나야.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어떡해? 순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떨리는 목소리였죠. 나도 예전에 쌍둥이를 가졌었는데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유산했거든. 네. 준호가 놀라며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당했던 게 너무 힘들어서 무의식적으로 미나한테. 순자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더욱 안 되는 거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면 며느리는 더 챙겨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나는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나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할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대우를 받아야 했는지 말입니다. 어머님,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저희 아기들은 지켜주세요. 순자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준호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이런 일이 한 번만 더 생기면 저희 독립할 거예요. 미나랑 아기들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어요. 순자는 아들의 단호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어머니를 버릴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미나와 아이들을 지키는 거예요. 어머니도 한때는 며느리셨잖아요. 그때 느꼈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천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이제 그만하자. 내 상처는 이해하지만 미나는 내 시어머니가 아니야. 우리 며느리고 가족이라고.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미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죠. 미나야, 어머니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미나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을 몰랐어요.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며 지내요. 그날 이후 순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챙기며 쌍둥이 손자들이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죠. 2달 후 건강한 쌍둥이 손자들이 태어났고 순자는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키웠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짜 가족이 된 거였죠. 이런 고부 갈등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라요.